이 사건은 서울 강남 오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도 뭐 날이 훤히 밝을 때였어요. 네, 아침 8시인데요. 어제 오전 아침 8시인데 여기가 서울 강남구의 그 압구정동 거리거든요.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보시면 되는데 지금 누군가가 막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군가를 막 따라가고 있는데 손에는 지금 둔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둔기를 들고 지금 계속 누군가를 위협하면서 이제 폭행을 하려고 쫓아가는 모습인데 예. 실제로 폭행이 이루어졌고요. 저 상대 남성이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고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상황은 마무리되긴 했는데 네. 어쨌든 굉장히 이게 서울 한복판에서 아침에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두 사람의 관계가 세입자하고 건물주의 관계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어떤 관계였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저렇게 주황색 옷을 입고 둔기를 들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 건물 세입자고요. 예. 저 앞에 도망을 가고 있는 사람이 60세 남성인데 건물주입니다. 근데 저 지역에 저 해당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은 이제 서울 서촌에 있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전화 통화로 뭔가 실랑이가 계속 있었고 찾아간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이 세입자가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찾아가서 저 남성을 보는 순간 저렇게 둔기를 막 휘두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심지어는 영상엔 지금 둔기를 휘두르는 모습만 나왔지만 그 직전에는 이 남성이 자신이 타고 온 차로 저 남성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아찔한 모습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을 직접 봤던 그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목격자 얘기는 저희가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고 여러 명이 이렇게 왔다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군요. 갑자기 차가 들이와서 들이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서 있길래 왜 서 있나 했는데 갑자기 네. 차가 와가지고 들이받았고요. 다행히 그 순간에 이 건물주가 차에 들이받치진 않았어요. 피하는 바람에 들이받치진 않았는데 지나가던 다른 행인이 들이받쳐서 또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하고요. 이게 차를 이용해서 뭔가 분노를 표출하는 게 실패하니까 네. 차에서 저 둔기를 꺼내 들고 저 남성을 지금 폭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광선 변호사, 이 내용이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보증금을 올려달라, 임대료를 올려라부터 해가지고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저 족발집 사장이 2009년도에 저 족발집을 거기서 열었어요. 열었다가 이제 건물 지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바뀌었으니까 7년 정도 한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월세가 한 297만 원. 네. 그런데 주인이 바뀌더니 보증금이 1억 주고 월세는 1,200만 원으로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족발집 입장에서 보면 이걸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없다 보니까 결국 임대료를 원래 임대료를 내려고 하는데 새로운 건물주가 그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럼 3개월 연체하게 되면 결국은 계약을 이제 해지할 수 있거든요. 집주인이요? 네. 그런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적어도 이제 5년까지는 보호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5년까지 기간이 돼버렸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저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어요. 근데 승소를 한 다음에 계속 그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시도를 한 거죠. 네. 명도를 시도했는데 그 명도 시도한 횟수가 12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족발집에 대해서 이제 을이라는 입장에서 굉장히 아마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랄지 애술이랄지 신학생들이 그 강제 집행을 굉장히 막은 거죠. 근데 그렇게 강제 집행을 막는 와중에 또 이 세입자가 손가락이 몇 개가 절단되는 그런 것까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그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건물주가 구속시켜버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 거기에서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서 그걸 참지 못하고 저런 자동차로 가서 밀고 또 둔기를 가지고 쫓아가서 폭행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양 변호사님, 저 족발집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5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했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족발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계약 기간이 이미 길다 보니까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그 상가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그 조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당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생계 수단을 빼앗겼다라는 이제 취지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법적으로 보고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정당하게 정말 마구잡이식으로 집행을 한 것도 아니고 법원 판결문을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사실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또 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지금까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일궈온 그 삶의 터전인 것이고 본인이 거기서 잘 영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 상권에도 이바지하고 그런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한순간에 정말 비워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 문제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법적으로 딱 어느 부분이 맞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광선 변호사, 저분은 지금 살인미수에다 특수폭행 혐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뭐 법적으로는 비워주는 게 맞죠. 비워주는 게 맞는데 일단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도 좀 임대료를 좀 점차적으로 좀 인상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고 그래서 뭐 한 1, 2년 더 하다가 안 되면 결국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면. 그러는데 좀 너무 그전과 다르게 뭐 월세만 4배를 올리게 되니까 저 본인 입장에서는 뭐 참을 수 없었지만 참을 수 없어도 사실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또 집행할 수 있게 해줬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순응한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인의 감정 그리고 억울한 생각 이것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해서 이제 저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사실 물론 뭐 건물주와 어떤 합의랄지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겠지만 일단 살인 미수 자체가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저기에서 장사도 못할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도소 가서 굉장히 고뇌의 시간을 지내야 하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 온 거죠. 알겠습니다. 군부대 생활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을 빼돌려서 판 육군 간부들이 적발됐습니다. 권현범 기자의 단독 리포트입니다. 경기도의 한 육군 공병부대입니다. 이 부대 주임 원사인 이모 원사 등 부사관 3명은 지난해 9월 수원에 있는 다른 부대의 생활관 철거 공사에 파견됐습니다. 이들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빼돌렸지만 8개월 동안 아무도 절도 행각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인지를 못했습니다, 부대에서는. 이 기간 빼돌린 고철은 약 50톤에 달했고 약 1,000만 원을 챙긴 이들은 이 돈을 회식비로 탕진했습니다. 돈 나오는 데는 딱 적고해서 제가 이제 지시를 해서 시켰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일당 중 한 명이 다른 가혹 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우연히 적발됐습니다. 현재 군 당국의 조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현재 군 수사기관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대는 이모 원사를 뒤늦게 보직 해임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